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안 쉬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 당신의 생명은 단 10분짜리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병은 사실 분명히 신호를 주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김동식입니다. 79세, 신경과 전문의로 지금까지 47년을 일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많은 가족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뇌졸중을 너무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쓰러지기 전에 분명히 신호를 줍니다. 몸이 조용히 구조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 신호는 아주 작고 짧고 이상할 정도로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간이 몇 시간 뒤 평생 마비가 남는 골든타임을 지나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졌던 순간,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문이 막혔던 순간, 눈이 흐려지고 시야의 절반이 사라진 느낌, 얼굴 한쪽이 얼얼하거나 찌릿하게 저린 느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벽을 잡았던 기억,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터질 듯한 두통, 말을 하려 했는데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났던 순간, 이 중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모르고 지나치면 갑자기 쓰러지는 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 71세 김영진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전원주택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잘하셨죠. 그날 아침 신문을 펼치려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손 저린가? 하고 넘기셨죠. 1시간 후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10분 뒤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우연히 찾아와 구조되긴 했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는 결국 마비가 남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손 저림이 그게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어요. 이처럼 몸은 쓰러지기 전 이미 여러 차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몰라봤을 뿐입니다. 어떻게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스트레스로 그런 줄 알았고, 혈압이 좀 높아서 그런 줄 알았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에 스스로를 설득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뇌졸중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후 조용히 앉아 쉴 때,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 저녁 TV 보다가 살짝 졸던 시간, 모두 혼자 있는 시간대입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신호가 왔다면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생사가 갈리는 문턱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전부입니다. 3시간, 2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만 약물로 막힌 혈관을 뚫는 혈전 용해술이 가능합니다. 이 3시간을 넘기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보는 순간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이순자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시다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잘 안 움직이고 눈이 어지럽고 하지만 잠깐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채 안 되어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가족이 도착했을 땐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 회복 후에도 말을 잘 못하시게 됐습니다. 그 10분,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의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바로 1분 안에 대응하는 것. 이제부터 저는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의심될 경우 바로 따라해야 할 생존 대응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장비도 전문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 혹은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47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도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119 구조대원이 내 상태를 빠르게 파악해 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설정입니다. 절대 영상 중간에 끄지 마세요. 그 한 장면, 한 문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는 통로가 되고 소중한 사람에게 이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호가 왔을 때 1분 안에 해야 할 행동, 그 생명을 지키는 실전 대응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당신의 생존율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고 어지럽고 눈이 흐려지는 그 순간 뇌가 보내는 신호가 느껴졌다면 그 다음 행동이 생사를 가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좀 앉아보자. 괜찮은지 더 지켜보자. 병원 가긴 애매하니까 일단 약 먹고. 하지만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은 막힌 혈관이 풀리지 않으면 분 단위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3분이 지나면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켜본다는 건 생명을 놓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뇌졸중 초기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분 골든타임. 이 1분 안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말이 돌아오고 걸음이 돌아오고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1분 생존 행동법은 누구든지 혼자 있을 때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단순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설거지든 청소든 산책이든 텔레비전 시청이든 무엇이든 그대로 멈춰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위치는 안전하고 넓은 바닥입니다. 가능하다면 침대나 소파처럼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을 곳으로 가서 앉거나 반쯤 누운 자세를 취하세요. 왜냐하면 뇌졸중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계단에 앉아 있다가 떨어지거나 주방에서 미끄러지거나 화장실 변기 위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의식을 잃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몸을 가능한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자세로 바꿔두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생존 행동입니다. 두 번째, 얼굴과 말, 팔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FAST 체크.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얼굴 거울이 있다면 미소를 지어 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지는 않나요? 두 팔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한 팔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지 않나요? 간단한 문장을 말해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본인이 말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미 뇌에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세요. 다음 행동으로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주저합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괜히 응급차 불렀다가 민망해질까봐.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 김동식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은 지켜보다가 쓰러지는 병입니다. 쓰러지고 나면 이제는 본인이 전화할 수 없습니다. 119를 부를 수 없고 문을 열어줄 수도 없습니다. 뇌졸중은 그런 병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몸의 이상을 느낀 그 자리에서 바로 119를 눌러야 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간단히 말해주세요. 혼자 있고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어요. 말이 어눌하고 팔에 힘이 없습니다. 서울시 무슨 동 무슨 호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구급대원은 그 짧은 말로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정영수 어르신 74세. 평소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시다 글씨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고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괜찮겠지 하며 전화를 미루셨고 30분 뒤 거실 한가운데서 쓰러지셨습니다. 전화기는 옆방에 있었고 119는 이웃이 창문 너머로 쓰러진 걸 보고 불렀습니다. 그 30분이 정영수 어르신의 말과 글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의심되면 다른 것보다 먼저 119부터 누르세요. 그 순간은 의심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부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 몸의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세요. 전화 이후에는 몸의 자세를 다시 점검하세요. 가장 좋은 자세는 편안하게 반쯤 누운 자세입니다. 허리를 약간 세운 상태에서 등받이에 기대거나 쿠션을 등 뒤에 받쳐주세요. 호흡이 어렵다면 상체를 45도 정도 올린 상태가 좋습니다.
완전히 누우면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앉는 것보다는 기대는 자세가 안전합니다. 다리는 살짝 굽히고 무릎 아래 쿠션을 대주면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가쁘다면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46호흡을 반복해 주세요. 이때 어깨와 얼굴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켜 주세요. 괜히 몸에 힘을 주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긴장을 푸는 것이 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신호가 왔을 때 단 1분 안에 해야 할 핵심 대응은 정리되었습니다. 1.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안전한 자세를 잡는다. 2. 스스로 FAST 체크로 증상을 확인한다. 3. 119에 즉시 전화하고 주소와 증상을 간단히 전달한다. 4. 안정된 자세에서 호흡을 유지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이 행동만 해도 당신은 이미 생존 확률을 높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몇 분, 그 시간이 생명을 더 지킬 수도 혹은 더 잃게 만들 수도 있는 또 다른 시간의 전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집안에서 반드시 해둬야 할 4가지 행동, 그리고 현관문, 조명, 가족 연락, 애완동물 정리까지 놓치기 쉬운 실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환자분들이 실수하신 사례에서 만들어진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119가 오기 전 생존율을 높이는 집 안 행동 4가지 신호를 느꼈고 119에 전화를 했고 지금 안전한 자세로 몸을 안정시키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단 몇 분, 그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 생명뿐 아니라 구조 속도와 생존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2번째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신호를 느낀 뒤 1분 안의 행동이 첫 번째라면 구급차가 오기 전 몇 분은 생존 확률을 10% 끌어올릴 수 있는 2번째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이건 아주 간단한 행동이지만 환자의 생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119에 신고는 하셨지만 현관문을 잠근 채 기다리시다가 도착한 구급대원이 문을 열지 못해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시간을 허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짧은 35분의 지체가 뇌에 남는 후유증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2세 고재춘 어르신 119에 전화를 하셨지만 현관문을 열지 않고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느라 치료까지 6분이 더 걸렸습니다. 뇌졸중에서는 1분 차이가 뇌세포 200만 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119에 신고하신 직후엔 가장 먼저 현관문부터 여십시오. 가능하다면 대문과 현관문 둘 다 열어두세요. 들것을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출입 공간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이라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함께 전달해 주셔야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애완동물은 다른 방에 격리시키세요.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새.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오히려 구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들어왔을 때 강아지가 짖고 달려들거나 고양이가 놀라 뛰어다니면 처치 과정이 늦어지고 환자의 상태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동물의 반응에 놀란 환자 본인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엔 반려동물을 조용한 방에 넣어두거나 안전한 공간에 격리시켜 주는 것이 본인과 동물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건 작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 복용 중인 약과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나의 의료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복용하는 약을 모아두는 작은 약주머니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냉장고 위, 전화기 옆, 현관 근처 테이블, 그리고 평소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진단서나 병원 진료 기록 복사본도 간단히 봉투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걸 미리 전달받은 구급대원은 병원 도착 즉시 의료진에게 상태를 보고하고 그에 맞는 치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약을 빠뜨린다면 치료 순서나 약물 선택에서 중요한 판단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구급대원
구조대원에게 상태를 전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내 상태를 대신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가장 가까운 가족 한 명이나 이웃 한 분에게만 연락하세요. 이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과 체력만 소모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연락이 바로 닿는 사람 12명에게만 지금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119를 불렀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 이 한 문장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혹시 휴대전화 사용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적어 놓은 비상 연락 카드를 냉장고나 현관 근처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네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지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현관문 열기. 2. 반려동물 격리하기. 3. 복용약 과 의료정보 준비하기. 4. 가족이나 이웃 한 명에게 연락하기. 이 모든 것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단 35분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다음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미리 정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위험이 아예 찾아오지 않도록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이미 뇌졸중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애초에 뇌졸중이 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뇌졸중 같은 거 안 걸릴 거예요. 몸이 튼튼하거든요. 그 말 저도 참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을 진료해온 지난 40여 년 동안 너무 건강해 보이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장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등산 동호회 회장님, 자전거 동호회 총무님,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걷던 분도 병원 침대 위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속이 건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론 멀쩡한데 안쪽에서는 뇌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조용히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을 미리 막는 5가지 생활 습관과 함께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혈압에 대한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뇌졸중 환자의 약 70% 이상이 고혈압 병력이 있었습니다. 즉,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곧 뇌졸중을 막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니까 안 먹고 버틴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두통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괜찮은데? 하며 넘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혈압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재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더 위험합니다. 재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혈압을 집에서 재시고 135 이상으로 계속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짠 음식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보세요. 김치, 젓갈, 된장국, 우리나라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 안에는 뇌졸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나는 짠 걸 별로 안 먹어요 하시면서 된장국, 국물까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을 줄이세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셔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젓갈이나 소금 절임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조금만 조절하셔도 뇌혈관 건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셋째, 잠을 잘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인데요. 그 말이 이제는 과학으로도 입증됐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뇌혈관의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분들 중 고혈압과 뇌졸중의 발생률이 무려 40%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고 방 안은 조명을 낮추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잘 자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쉬운 예방법입니다. 넷째, 꾸준히 걷는 생활을 유지하세요. 운동은 뇌혈관의 탄력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주 2회 격한 운동보다 매일 30분 가볍게 걷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약간 숨이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 나 어제는 2시간 걸었는데 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30분 걷는다가 더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 마당 돌기, 시장 가는 길 걷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뇌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뇌혈관은 신호를 많이 주고받을수록 건강해집니다. 쉽게 말해 뇌를 자주 쓰면 혈관도 그만큼 활발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신문 읽기, 책 읽기, 낱말 퍼즐 풀기, 손글씨 쓰기,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뇌 사용법 중 하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각, 기억, 표현이 모두 자극됩니다. 여기까지 5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고 관리하기, 짠 음식 줄이고 곡물 덜 먹기, 하루 68시간 숙면 취하기, 매일 30분 이상 걷기, 뇌를 자극하는 대화와 글쓰기 실천하기.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바로 혈압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라도 더 조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피가 맑고 혈관이 깨끗한 시기에 약을 시작해야 오래도록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 건 괜찮다. 아닙니다. 140을 넘는 순간 뇌출혈의 위험은 갑자기 23배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하루 2번만 높아도 그게 뇌혈관을 찌릿찌릿 계속 손상시킵니다. 혈압약은 쉬는 날엔 안 먹어도 된다. 아닙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쉴 때 안 먹는다고 해서 몸이 쉬는 게 아닙니다. 몸은 늘 같은 리듬을 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한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정리해온 내용입니다. 뇌졸중은 단 한 번의 무심함으로 시작되지만 매일의 습관으로 예방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 반찬 하나, 오늘 몇 시에 주무셨는지, 누구와 대화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뇌혈관 건강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구급대원이 나의 건강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황금 설정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 한 번만 해두면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디지털 유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준비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위급한 상황을 맞을지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 의식을 잃었을 때,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스마트폰 황금 설정, 즉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디지털 명함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단 한 번만 설정해두면 119 구급대원이 휴대폰 하나로 여러분의 이름, 나이, 병력, 복용 중인 약, 심지어 응급 연락처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하나가 응급처치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 이 설정이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의식을 잃었을 때 이름도 병력도 알레르기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급대원은 어디서부터 치료를 시작할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가족분 어디 계세요? 약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말이 없고 가족은 연락이 안 되고 약 이름도 모른다면 치료를 바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구급대원이 휴대폰 잠금 화면을 밀었을 때 바로 의료 정보가 나타난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6세 정문식 어르신은 산책 중 쓰러지셨고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어르신의 스마트폰을 켜고 의료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심방세동, 와파린 복용 중이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출혈 위험을 고려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준비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설정법,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이라는 앱을 통해 쉽게 의료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폰에서 건강 앱을 엽니다. 화면 아래쪽 메뉴에서 요약 오른쪽 상단 프로필 클릭, 의료 정보 편집, 이름, 생년월일, 질환명, 복용약,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 등을 입력, 잠금 화면의 표시 옵션을 반드시 켜기, 저장 후 종료. 이렇게 설정하면 누군가가 아이폰 잠금 상태에서 긴급 의료 정보를 누르면 바로 모든 정보가 뜨게 됩니다. 보통 3에서 5분이면
모든 설정이 끝납니다. 단, 의료 정보를 자주 바꾸지 않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만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3.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삼성, LG, 샤오미, 기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신다면 휴대폰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긴급정보, 비상정보라는 메뉴가 대부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정 안전 및 긴급 의료 정보 클릭, 이름, 생년월일, 병력, 복용약, 알레르기, 응급연락처 입력, 잠금 화면에 표시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 저장 후 종료. 삼성폰은 전화, 키패드, 긴급전화, 비상정보 메뉴를 통해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설정 위치가 다르거나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가족이나 자녀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4. 꼭 적어야 하는 정보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이름이랑 연락처만 써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구급대원이 진짜로 알고 싶어 하는 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병력이 있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보를 꼭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기존 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복용 중인 약 이름, 특히 와파린, 아스피린, 심장약 등, 약 알레르기 여부, 가족 연락처 1에서 2명. 보험 정보는 선택사항입니다. 이 정보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초기 판단을 돕는 자료가 됩니다. 5. 설정한 후 확인하는 법. 설정을 마쳤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폰이 잠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긴급 전화가 나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의료 정보가 잘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확인해 보시고 혹시 빠진 내용이 있다면 바로 추가하면 됩니다. 이건 마치 디지털 시대의 건강 수첩입니다. 6. 기억하세요. 이건 나를 위한 작은 보험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런 준비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설정은 귀찮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엔 말보다 약보다 치료보다 정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 속 의료 정보입니다. 한 번만 해두면 수년 동안 그대로 쓸 수 있는 준비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잠시 앉아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의료 정보 설정을 지금 해보세요. 이건 의사가 해줄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람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평소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리 포인트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정보 영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 훈련이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준비물이었고, 우리가 혼자 있어도 당황하지 않도록 돕는 지침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입니다. 1. 뇌졸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뇌졸중은 소리 없이, 통증도 없이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어깨 좀 삐끗했나? 한쪽 얼굴이 이상하다. 거울을 안 봐서 그런가? 이런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 이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FAST 원칙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외우는 하나의 단어. FAST, 이 네 글자가 어떤 말보다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F. 페이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마비되었는가? A. 암즈,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지 않는가? S.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이상해지지 않았는가? T. 타임,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건 단순한 외국식 암기법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의료기관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응급 체크법입니다. 3. 증상이 느껴지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7단계 실천 요약.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왔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7단계를 빠르게 따라하세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기. 움직이면 혈압이 더 오르고 뇌 손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상을 느낀 시각을 확인하기. 병원에서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119에 즉시 전화하기. 말이 어눌하고
팔에 힘이 없어요. 주소는 동번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세요.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기. 의식을 잃더라도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기. 반쯤 앉은 자세에서 편하게 호흡하세요. 꽉 끼는 옷은 풀어주세요. 가능하면 가족 또는 이웃에게 연락하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상황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침착하게 폭식 호흡하며 기다리기.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내쉬기. 산소 공급을 유지하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7가지 지금 종이에 적어두셔도 좋고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당황하는 대신 반복해서 읽고 기억하세요. 4. 스마트폰 황금 설정 꼭 해두셨죠? 저번 파트에서 알려드린 스마트폰 의료정보 등록은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구급대원과 병원이 당신을 정확히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수단입니다. 아이폰은 건강앱 의료정보, 안드로이드는 설정 긴급정보, 반드시 잠금 화면에서 보기 기능 켜두기, 복용약, 병력, 알레르기, 연락처 필수 입력. 이건 작은 준비지만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5. 뇌졸중을 막는 생활습관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애초에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매일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입니다. 1.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기 주 2회 이상. 2. 짠 음식 줄이고 곡물은 남기기. 3. 6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취하기. 4.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 5. 신문 읽기, 대화, 손글씨 등 뇌 사용하기.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당신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의사인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셨습니다. 오늘 이 지식은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당신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꼭 주변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 친구분, 형제자매,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지식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왔을 때 생명을 지키는 방법 전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맞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당신의 준비 덕분에 안전하고 든든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